저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봇대에다 가죽대기를 벌크업 하니까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렇게 벌크업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잘 안 푸는 지식 중에 하나인데 정말 중요해요. 주목해주세요. 빠르고 왜소한 사람들에게 패션의 완성은 운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경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는데요, 오늘은 마른 남자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구독자 몇 분이 댓글에서 여름에 옷을 입기 힘들다고 컨텐츠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이 계시더라고요. 마른 체형의 입장에서 여름은 정말 옷 입기 힘든 계절이니까요. 먼저 제 과거의 설명을 드리자면 166에 52kg으로 거의 마른 멸치 수준이었습니다. 거울을 봐도 얼굴만 커 보이는 가분수 같았죠. 지금은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60kg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표준 사이즈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예전에 말랐을 땐 맞는 옷의 사이즈가 없어서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옷을 볼 때 예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에 맞으면 그냥 샀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마른 체형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꿀팁을 준비해보고 싶었고요. 여름에 옷태를 결정하는 건 어느 정도의 벌크업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전문 운동 유튜버는 아니기에 오늘은 전문가분을 모시고 옷핏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을 한번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르치앙신양이라고 왜소한 사람들의 벌크업을 도와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채널에 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꿀팁 전달 부탁드릴게요. 사형님께서도 마른 몸에서 벌크업 하셨다고 들었잖아요. 네.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키가 88로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근데 체중이 55kg였습니다. 와. 무슨 옷을 입어도 태가 정말 하나도 안 났어요. 진짜 이런 말 듣기 정말 싫었는데, 전봇대에다 가죽대기를 입혀놓은 듯한 느낌? 그런 거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좋아졌죠. 제가 그동안 35kg 정도 벌크업 하면서 제가 배웠던 지식들, 노하우들 오늘 사형님께 마음껏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벌크업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말랐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벌크업 관련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식단이었거든요. 그쵸, 이게 체중을 늘리는 거, 벌크업에 관해서는 영양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벌크업 한다고 해서 식단이 다른 게 아니다. 벌크업 식단은 다이어트 식단의 확대판이다. 왜냐면 대부분 상식이 벌크업 하니까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렇게 벌크업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안 좋아요. 그런 음식들만 먹었을 땐 우리는 체중을 늘릴 때 근육을 늘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근육이 아니라 체지방, 뱃살로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유산균이란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유산균이 장내의 유익균이거든요. 근데 장내에는 유해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해균들의 먹이가 주로 되는 게 우리가 먹는 튀김, 치킨, 그리고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음식들, 그걸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흡수 능력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단도 다이어트 하시는 것처럼 드시되 그냥 양만 늘려라. 그게 가장 큰 틀에서 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가 벌크업을 하기 위해선 어떤 식단을 구성해야 좋을까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칼로리는 둘째치고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양의 음식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벌크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살크업이 될 수 있어요. 영상에 다 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말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탄수화물 많이 드시잖아요.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고구마? 그렇죠. 고구마 네. 굉장히 좋죠. 그럼 안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래도 좀 정제된 탄수화물, 맞아요. 예를 들어 밀가루, 면 이런 게 아닐까 맞습니다. 싶네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걸 다른 말로 풀었을 때 고구마나 현미, 정제가 많이 되지 않는 탄수화물들을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밀가루라던가 면 종류 음식, 빵 같은 음식들을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벌크업 할 때 탄수화물은 흡수가 빠른 거는 잘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드셨을 때 칼로리가 웬만해선 다 살로만 간다. 흡수가 느린 고구마라던가 아니면 현미 같은 거 위주로 구성하셨다? 그럼 그 칼로리가 근육으로 갈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구분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흡수 빠르고 느린 거는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좀 더 적합하게 지표가 나와 있어요. GI라고 글리세믹 인덱스 혈당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70보다 높은 음식들은 웬만해서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70보다 낮은 음식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 사실 우리가 늘 현미밥, 고구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빵 같은 음식. 빵이나 치킨, 피자, 그리고 삼겹살. 맞아요. 대한민국의 소울푸드죠. 그렇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되냐? 그런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들, 면, 빵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 꼭 야채를 많이 드셔주시고 고기를 가득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야채에 있는 식이섬유가 그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주고, 고기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랑 지방이 탄수화물과 결합하면서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고 좀 더 근성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단백질 많이 먹어야지 근성장 된다 아시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긴 아는데 체중 곱하기 2배는 꼭 먹어주셔야 돼요. 그 이하로 먹었을 때는 근성장이 좀 더디더라고요. 만약에 50kg인 사람이다? 그럼 100g 정도의 단백질을 꼭 드셔주셔야 돼요. 메르취향식장에서 운동하시는 회원님들 중에서 잘 먹는데 이상하게 체중은 잘 늘어나는데 살컵만 되는 분들이 있다. 잘 분석해보잖아요. 그럼 단백질 섭취량이 현저히 적어요. 끼니마다 뭐 계란 두세 개, 닭가슴살도 괜찮긴 한데 벌크업의 목적이 있다면 돼지 목살 아니면 소고기 같은 게 칼로리가 훨씬 높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가 사실 육류가 금방 질려요, 한 종류를.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닭가슴살 베이스로 가되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같은 거를 굉장히 로테이션해서 드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지방인데 지방은 보통 가이드라인을 잘 안 잡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 안 푸는 지식 중에 하나인데 정말 중요해요. 지방이. 주목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테스토스테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네.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성호르몬인데 이 테스토스테론은 콜레스테롤에서 합성되는 성호르몬인데요. 우리가 먹는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 섭취량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방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먹었을 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벌크업해도 근육량이 안 자라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방을 안 먹는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근성장도 안 되고 그리고 활력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총 섭취하는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무리 적어도 20% 이상은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제가 처음에 벌크업을 할 때는 단백질량만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PT 선생님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시키더라고요. 혹시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쓰는 에너지원은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에 좀 더 가까워요. 단백질이 근육 내에 저장되는 게 글리코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근육 내에 축적되는 글리코겐의 양도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내가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이런 운동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힘을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떻게 본다면은 단백질이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크업 식단 기준으로 어느 정도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추천하는 게 판단지를 따졌을 때 4대 4대 2 또는 5대 3대 2인데요. 고기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4, 4, 2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고기 먹는 게 좀 벅차다. 5, 3, 2. 대부분 남자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4, 4, 2가 그렇지. 그렇죠. 4, 4, 2가 좀 더 좋아요. 사실은 벌크업 할 때는 에너지가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더 섭취해서 살크업 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정말 진짜 알려주고 싶은 팁이 하나 있어요. 이거도 많이 모르고 계신 건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어깨를 한 2에서 3cm 정도를 숨기고 있어요. 이게 항상 헷갈리는 게 어떤 사람들은 운동해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면 넓어진다. 유튜브 판에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죠. 저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운동 전후를 따졌을 때 후가 넓어 보이긴 합니다. 유의미하게 확 넓어지진 않거든요. 확실히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사람 넓어졌구나 라는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어깨 너비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하견, 상견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약간 쇄골 생긴 거에 따라서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하견이 좀 더 어울리는 그런 핏도 있나요? 사실 패션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고요. 중견한테 보통 기성복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견이 옷을 입기엔 가장 좋지만 상견이 아무래도 어울리는 입었을 때 어깨가 가장 넓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견을 다들 지향하는데 선천적인 상견도 있지만요. 선천적인 하견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마른 사람들 코칭했을 때 한 50에서 60%는 후천적인 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후천적인 하견이 맞는지 아닌지 알려드리고 간단한 교정 운동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쇄골 있죠? 이 쇄골의 각도는 한 5도 정도 이렇게 각도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중견이든 상견이든 될 거예요. 어깨도 넓어 보이고. 근데 후천적인 하견인 사람이라면 이 쇄골의 모양이 거의 일자에 가깝게 됩니다. 어깨가 말리면서 떨어지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항시 이렇게 팔을 놓고 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팔이랑 어깨는 떨어져요. 여기 있는 근육, 승모근. 그렇죠. 승모근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승모근 운동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승모근 운동하면 여기가 브록 레스너처럼 막 확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너무 승모근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가 처지면 후천적인 하견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각도가 일자에 가까운데 어깨가 처져 있다. 그럼 내가 후천적 하견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승모근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쉬러그 아시죠? 네네네. 이런 운동도 좋긴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쉬러그보다는 오버헤드 쉬러그라는 운동이 있어요.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리고 대각선을 향해서 쭉 올리는 운동인데요. 네. 이게 딱 내 어깨를 올려주는 근육군들만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운동을 12에서 15회, 3에서 5세트씩 매일 하시면 정말 좋아져요. 한 달에서 2달 가까이만 하시더라도 후천절 학연이었던 사람이 확 성견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교정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대부분 후천적인 학연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운동만으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운동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걸까요? 저는 운동 본질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외소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운동이 사실 팔이랑 어깨예요. 프레임 먼저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오핏도 뭔가 잘 받는 것 같으니까. 네, 딱 가장 보여지는 부분. 맞아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보면 마르신 분들이 팔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어깨 운동, 레터럴 레이즈 같은 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크게 소용이 없어요. 대근육이란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가슴, 등, 하체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무가 있어요. 가슴이랑 등 근육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몸통 같은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깨나 팔은 사실 나무의 가지 같은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몸통이 커져야지만 사실 가지가 점점 커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등이랑 가슴이 베이스가 되면서 근비대가 일어나야지만 근신경계로 연결되어 있는 어깨나 팔도 자연스럽게 커져요. 내가 체격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팔 운동보다는 가슴 등 운동에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태를 위해서 큰 근육 위주로 해라.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운동들을 추천하실까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두세 가지만 하시면 된다고 봐요. 저는 푸시업, 상체의 절반을 발달시켜줍니다. 가슴, 어깨, 팔 뒤쪽, 그리고 턱걸이 또는 래플다운, 등이랑 이두, 어깨 뒤쪽까지. 이 푸시업이랑 풀업 또는 래플다운만 하시더라도 상체 근육은 다 발달이 돼요. 만약 내가 하체까지 좀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스쿼트까지 진행하는 게 좋겠죠. 개수 같은 경우에는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근데 절대 빠르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천천히 하나 둘 슬로우 템포로 한 12개, 15개 3세트 할 때까지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내가 푸시업을 15개씩 3세트를 방금 그 템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홈 트레이닝으로 얻을 수 있는 근육량은 거의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헬스장으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한 1950년대부터 굉장히 정통적인 운동 루틴이 있어요. 사실 역사가 70년 됐다는 건 입증이 됐다는 거겠죠? 굉장히 근본 있는. 완전히 근본입니다. 빅머슬 7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풀업, 딥스, 바벨로, 오버헤드 프레스, 이 7가지 운동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시더라도 근육량은 다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12개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을 찾아요. 그 이하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초보자들은 고중량 저반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를 잡고 정확한 자극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12개 가능한 중량을 잡아서 워밍업 세트 제외하고 딱 3세트씩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해주신다면 한 달만 해주시더라도 그 효과가 굉장히 금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I was sure that it'll be easier to clear you from my mind. Struggle with dusty corners that were filled with faded bombs. Bomb, bomb, bomb. 네, 이렇게 오늘은 벌크업 식단과 함께 빅머슬 7 운동까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채널에 나와주셨으니까 마지막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르고 왜소한 사람들에게 패션의 완성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패션은 사경에게, 운동은 메르시안 시장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벌크업 하시고 여러분들 패션도 이루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운동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메루치 양식장 검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